안녕하세요. 요직 차지했던 윤석열의 사람들, 검찰 출신 인사들의 운명은? 네, 윤석열 정부 임기가 예상보다 좀 일찍 마무리되면서요. 지난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검찰 출신 인사들, 이분들의 향후 거취에 대한 분석 기사인데요. 이 기사를 보면서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, 특히 또 임기가 남은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 상황은 어떨지 좀 핵심을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먼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례가 좀 눈에 띄는데요. 첫 검사 출신 금융원장이시죠? 임기가 대선, 그러니까 6월 3일로 예상되는데 바로 직후인 6월 5일까지거든요. 예전에 뭐 직을 걸겠다 이런 말도 하셨다는데 기사 보니까 사태는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이네요. 네,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. 결국은 금융당국의 역할, 그 연속성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. 기사에서도 F4라고 언급하잖아요. 경제부총리, 금융위원장, 한은총재, 그리고 금감원장. 이분들은 다음 정부 출범 때까지 그 과도기에도 경제 안정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죠. 아, 네, 그쵸. 그 책임이 있으니까. 네,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수장 자리를 비워두기는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금융 시스템 안정이 중요하니까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임기 만료까지는 역할을 다 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, 이분 경우는 좀 더 복잡해 보이네요. 임기가 2027년 9월까지. 와,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. 네, 그렇죠. 위원장은 검찰 내에서는 이른바 공안통으로 주요 보직 거치셨고 또 야권으로부터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받아왔다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요. 특히 그 탈핵 정국 때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관련 권고안을 수정 가결시킨 점도 언급이 됐네요. 맞습니다. 바로 그 긴 임기, 그게 변수죠. 안 위원장의 경우는 그냥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하고 또 변화하는 정치 현실하고 이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를 딱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아, 정치 상황과 법적 임기 사이의 문제군요. 네. 새 정부 의지와는 별개로 인권위 같은 독립기구 수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그 취지를 어디까지 존중할 거냐.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.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하고 제도적 독립성 사이의 균형 문제랄까요? 인권위 운영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인권위에는 또 김용환 상임위원도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뭐 참고할 만하고요. 기사를 보면요. 이 두 분 외에도 다른 자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.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라든지 방송통신위원장, 국무총리 비서실장. 과거에는 검사 출신이 잘 가지 않았던 자리들인데 네,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.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이 최소 29명이나 되고 그중 상근자 14명 평균 기본급이 뭐 1억 3천만 원이었다.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.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. 특정 전문직 그룹, 여기서는 이제 검찰 출신 인사들이겠죠. 이분들이 이전 정부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다. 뭐 이런 경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. 네네.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보통 인선 스타일도 바뀌잖아요. 그렇죠. 달라질 가능성이 높죠. 네. 그래서 이런 경향에도 좀 변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. 이게 단순히 뭐 누가 어디 가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개개인의 거친 문제가 아니라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기관 운영 방향이라든지 전문성 문제, 또 정치적 중립성까지도요. 그런 더 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오늘 살펴본 기사가 참 여러 측면을 다루네요. 윤석열 정부 이후 검찰 출신 인사들의 다양한 상황,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임기 만료가 임박한 이복현 원장 사례부터 임기가 아주 많이 남아서 정치적 상황 변화에 주목받는 안창호 위원장, 그리고 더 넓게는 지난 정부 인사 패턴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당신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. 이런 고위직 인사의 교체나 혹은 뭐 유임이 단순히 자리 이동, 이걸 넘어서요.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런 기관들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민들이 느끼는 중립성,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특히 그 검찰 출신이 전통적으로 잘 맞지 않았던 자리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자리에 대한 향후 인선 기준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